하면 돼요. 다음 더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게라도 힘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남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 가지 감정이 들 것입니다. 당황스러움, 불안함, 그리고 소수의 반가움. 자, 선생님이 중간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진웅 선생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같이 함께 끝까지 못하시고 선생님이 수능 완성부터 한국지를 강의하게 됐는데요. 이진웅 선생님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많이 조금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불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수능 개념부터 수능 특강까지 같이 커리를 따라서 1년 동안 같이 공부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뜬금포로 노란색을 입은 머리가 추사랑 사랑의 컷을 한 이남승이라는 사람이랑 강의를 하게 되다니 불안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소수의 선생님 강의를 다른 강의를 통해서 듣고 있는 친구들은 반가워할 것이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6평이 끝나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현장 강의에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수능 완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정도만 풀어볼까요? 사탐이니까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으니까 이제 문제 조금 풀어보고 뭐 준비 조금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요. 크나큰 실수입니다. 크나큰 판단 미스입니다. 한지는요, 여러분들 다른 사탐 과목 8개라고 합시다. 세지랑 좀 비슷하니까요. 7개의 다른 사탐 과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념 공부가 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6평에는요 어느 정도 풀리죠. 하지만 수능에서는요 결이 다른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개념을 공부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같이 생윤이나 사문을 선택한 친구들은 잘 알 겁니다. 자료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죠? 줄글로 나옵니다. 개념을 공부하면 그 자료가 줄글 해석이 다 된단 말입니다. 근데 수능의 한국지리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개념 공부랑 수능 특강을 통해서 문제풀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이지만 자료 해석을 열심히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원하는 점수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한국지리입니다. 자료 분석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한국지리의 한 70%가 이 자료 분석이라는 거죠. 그 자료 분석이 그럼 제일 좋은 교재가 무엇이냐? 네, EBS 연계 교재 중에선 수능 완성입니다. 수능 특강 문제요, 자료요, 딱히 특별한 거 없습니다.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평가원에서 일을 할 때도 교수님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 수능에 연계되는 문제는 수능 완성이 그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문제집 중에서요, 수능 완성에서 실전 모의고사 부분은 정말 잘 정제된 좋은 문제들이 평가원 느낌의 자료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완성을 단순히 교재 문제만 풀지 말고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자료 해석하는 방법을 익혀가십시오. 자, 자료 해석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자료 해석이 자료 접근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자료 해석이 아니라고요. 개념으로 접근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작년 수능 문제였습니다. 작년 수능에서 사탐 중에 9개 과목 중에 한지의 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자, 그 영향을 줬던 대표적인 문제 2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4번 문제 자연재해 문제입니다. 기존 기출문제에서는 자연재해가 겁나 쉽게 나왔어. 뻔하디 뻔이었거든. 근데 이 문제가 나와서 맞춘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이 문제에서 틀려버렸습니다. 그 문제점이 바로 뭐냐? 수능에 나왔던 이 자연재해 주제는요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잘 모르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절대값과 상대값으로 자료를 제시했을 때 접근한 틀이 다르다라는 것을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가나다, 대설태풍, 호우 중에 각 권역별 비중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에서 1등이라고 해서 즉 가나다에서 다 가진 피해액이 제일 많아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나보다 전체 피해액이 많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그래프는 가나다 중에 각 자연재해 중에 권역별 차지하는 비중 상대값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이 값이 제일 큰 것이 이게 우리는 호우라는 개념을 알고 있잖아. 호우가 아니라 각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값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자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작년 수능 전까지의 기출문제는 모두 다 절대값으로만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공부한 학생들은 수능에서 좋은 정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탐의 개념을 알면 자료 해석이 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능 완성을 통해서 절대값으로 출제될 때, 상대값으로 출제될 때 자료의 X축과 Y축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접근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수능 완성이 가장 베스트한 교재와 강의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료 해석하는데 그 하나의 답안을 제시해주는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꼭 강의를 들으십시오. 자, 마찬가지 14번 문제도 그렇습니다. 14번 문제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틀렸고요. 그리고 이 문제 시간을 많이 쏟게 되었습니다.
가나다가 어느 지역인지, ABC가 어떤 과수, 어떤 농업 작물인지를 체크하는 것인데요. 여기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념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과수를 많이 재배하는 곳은 어디죠? 요 정도 알고 있어야 되지. 지금 수능 완성이라면 제주와 경북입니다. 그지? 그럼 강원도는 어떨까? 강원도는 과수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래요. 강원도는 과수를 재배를 거의 안 한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강원도는 왜 과수를 안 하지? 이 과일이라는 것은 추위에 약하거든. 우리 남한에서 제일 추운 곳은 어디냐? 1차 산맥이 있는 곳. 북쪽이고 고도가 높은 강원도라는 것이죠. 따라서 강원도는 과일 생산을 잘 안 한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 자료 해석이 되는데 여기까지 공부한 학생들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럼 작년 수능에서 평가는 뜬금없이 강원도는 과수를 적게 하나? 요걸로 문제를 출제했을까요? 아닙니다. 기존의 기출, 기존 그 이전에 즉 재작년의 수능에서 농업에서 과수 강원에서 낮다라는 것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출 문제를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 기출 문제에 담겨 있는 그냥 기출이 아니고요. 평가원에서 출제한 기출에 담겨 있는 그 이면의 자료 해석을 연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NS는 남승의 약자입니다. 남승이랑 좀 부끄럽잖아요. 이상해 보이잖아. NS 접근 방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작물 재배 면적과 농가수 어떤 게 의미가 있는 통계 자료냐. 한국지리는 인문지리 부분은 다 통계 자료거든요. 통계 자료는 높고 낮음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근데 그 팩트를 갖다가 다 출제가 되느냐, 즉 통계자를 다 외워서 접근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육 과정상 의미가 있는 통계 자료에 높고 낮은 그 통계 자료가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통계 자료 어떤 게 의미가 있는 높고 낮음인지, 유의미한 높고 낮은 통계 자료인지 모른다라는 거야. 왜? 교과서에 안 나와 있고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요. NS가 가르쳐 줄게요. NS가 평가원에 최적화된 통계 자료의 높고 낮음, 유의미한 값을 접근하는 방식, 개념상에서, 그리고 이것이 절대값과 상대값으로 출제됐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말입니다. 수능 완성이란 강의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자고요. 자,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단원부터 18단원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 다른 선생님과 함께 잘 공부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념에서 자료 분석이 NS 접근법이 중요한 단원을 선 체크해 봤습니다. 이 단원은 반드시 강의를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기후와 주민생활, 기후지역차, 수능 한국지리 20문제 중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지역 간의 기온과 강수의 차이를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공식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근원적인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들으시고요. 자연재해, 그렇죠? 촌락, 인구가 증가한 촌락과 감소한 촌락으로 나눠서 도시 내부 구조와 대도시권의 구조, 자원과 농업과 공업과 교통과 소비 공간, 그리고 마지막 인구 단원까지요. 나머지 단원은 문제를 갖다 다 맞췄으면 딱히 강의를 들으라고 강요는 안 할게. 개념 정도 다 들으면 좋아. 다 들어 얘들아. 하지만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단어는 반드시 선생님만의 인문지리 통계자료 높고 낮음, 의미가 있는 높고 낮음,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한 방식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꼭 들으십시오. 선생님이 A부터 G까지 정말 세세하게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완성입니다. 오타인가요? 수능 완승? 자, 이남승의 승입니다. 선생님 남승 NS의 승은요, 오를 승이에요. 선생님은 이제 경상남도 진주에 태어나가지고요. 선생님 부모님이 남승 남쪽에서 올라가라고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 네, 서울대에 갔고요. 군대는요, 남한에서 가장 북쪽인 강원도 고성군을 갔습니다. 엄마를 원망했죠. 엄마 때문에. 자, 무슨 말이냐? 네, 이 완승의 승은요, 올라갈 것입니다.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면요. 뭐가요? 점수가 쑥쑥쑥 올라갈 것입니다. 50점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능에 완전히 완벽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진웅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개념이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넌 최고지만 더 완벽을 기해보자고요. 선생님과 같이 수능 완성 공부를 하면서 점수를 올려봅시다. 결국 승리한 자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1강에서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방법은요, 문제를 풀어 오십시오. 문제를 풀어 오시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문제 풀이 부분은 빠르게 배속으로 돌리시고요. 각 강의의 앞부분 개념 자료 접근하는 방법, 어떤 주제가 출제되고 어떤 자료가 의미가 있는지 요거 설명하는 것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푸시고 문제 풀이는 빠르게 돌려서 강의를 들으십시오. 게시판에서 만납시다. 강의에서도 만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